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100억 머니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샤넬 서지음 국일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감사의 힘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여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흥미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꽉 채워 부자가 되는 길을 39가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억의 가치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감사한다는 것은 첫째,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산소 호흡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둘째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긍정적인 측면과 위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의 주의를 그곳에 몰입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기는 부를 가져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존 디마티니는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 우리의 존재 가치, 즉 자존감 역시 올라가고 감사를 잃으면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존감과 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 고객이나 고객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와 재산을 쌓기 원한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과 돈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돈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자신은 부자나 자산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는 엄청난 모순이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감이라 부를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지니는 것과 순자산 가치라 부를 수 있는 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감사 효과의 최고의 산물들이라고 밝힌 존 디마티니는 재산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가 제공하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와 감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효과를 활용할 줄 안다면 부를 쌓고 부가 날로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건강과 부를 동시에 가져오는 놀라운 마력이 있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여 신경 전달 물질인 호르몬을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감사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마이클 맥컬러프 교수는 19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16년간 지켜본 그의 실험에 따르면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연평균 수입이 25,000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을 매일 실천하여 습관화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9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운동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은 덜 감사하는 또래보다 좀 더 행복하고 열정적이며 반사회적 행동과 불안 증세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존 디마티니는 부를 축적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둘째로는 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돈은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당연하게도 흘러들어갑니다. 돈은 사람과 똑같이 사랑받기 원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가듯이 돈도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려면 돈을 깊이 연구하고 돈에 대해 배우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벌기 원한다면 그만큼 돈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행복한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부족한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이나 근심, 질투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적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해심이 많고 용서를 잘하고 협조적이고 도움을 베푸는 사회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됩니다. 모든 생각의 관점이 바뀝니다.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이에게,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거리를 찾게 됩니다. 또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고도의 지혜와 통찰력, 창의력, 분석력, 포용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 아름다운 성품이 개발되고 대인관계의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의 성품과 삶을 바꾸는 최대의 원동력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머피의 법칙으로 유명한 조셉 머피 박사도 하루 한 번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라. 그러면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일기로 매일 기적을 창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 동안 보냈던 시간 중에서 내게 좋았던 장점들만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형식 따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들을 떠오르는 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느끼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형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감사거리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감사일기를 쓴다면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꾸준히 쓰는 습관을 들이는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일기를 작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2.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심으로 적는다. 감사 일기는 나의 일기장이다. 직접 느꼈던 나의 감정, 생각, 행동이 들어가면 좋다. 3. 무엇이 왜 감사한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직접 경험했던 생각과 감정을 자세하게 작성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 4. 사물보다는 고마웠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감사는 돈, 소유, 물질보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타인에게 받은 혜택과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더 깊은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 물질이나 부는 감사로 연결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주기 어렵다. 5. 매일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억지로 쓰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서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형식에 얽매여 너무 과도하게 작성하면 마음의 부담이 되어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질에 적응하듯 감사에도 적응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 긍정문으로 써라. 7.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써라. 8. 감사일기는 현재 시제로 작성하라. 9. 모든 문장을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라. 처음 감사일기를 쓸 때는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그냥 감사하다, 무조건 감사하다라고 써도 나중에 조금씩 감사할 거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감사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긍정적이고 밝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면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감사의 좋은 에너지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편하게 잠들 수 있어서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쓰는 감사일기는 최고로 좋습니다. 부자들은 왜 돈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할까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조셉 머피 박사는 가난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부정하는 것은 병입니다. 부유해지고 싶다면 절대 돈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난함을 부정하고 돈을 진심으로 좋아해야 합니다. 돈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조야말로 우리를 부유함과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나쁜 사고방식입니다. 돈 없이도 인간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도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돈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단언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이나 미래의 쾌적한 생활까지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급여가 너무 쥐꼬리만 하다라는 신세 타령은 주변 분위기만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기운도 정체되어 우리와 돈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좋아질 것이 없습니다. 돈은 밝은 분위기, 긍정적인 곳으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잠시의 빈곤은 견딜 수 있어도 아무런 기약도 없는 오랜 빈곤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런 상태에선 사랑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모든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만 충분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의 곁으로 모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곁으로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돈에 감사하고 사랑해야 돈도 끌려오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자수성가 부자들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자들도 존경심을 갖고 돈을 대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결코 돈을 함부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배고프지 않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춥거나 덥지 않게 멋진 옷을 입으며 심심하지 않게 텔레비전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돈이 있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다음과 같이 항상 돈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돈이 있어서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 돈은 나에게 편리함과 자유를 안겨주고 꿈의 실현을 도와주고 있어. 돈아, 정말 고마워. 지금 당장 소리 높여 돈에 감사의 인사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에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의 모든 행위도 긍정하는 것이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그것을 쾌적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협력해 줍니다. 이것이 돈에 감사할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바로 돈과 감사의 선순환 구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평소에 돈을 부르는 말버릇을 가져야 합니다. 돈에 사랑받으며 여유롭고 풍족한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돈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돈은 마치 사랑하는 애인과 같아서 혹시라도 싫어하는 마음을 갖거나 소홀히 대하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반대로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준다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은혜에 보답할 것입니다. 돈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의식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감정으로 돈을 다루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항상 돈을 소중히 다룹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소중히 여기겠다고 스스로 약속해야 합니다. 이때 꼭 유의할 점은 돈에 관해서는 항상 좋은 말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오랫동안 사이좋게 좋은 인연을 잘 유지하고 싶다면 결코 돈에 대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사람의 감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의할 점은 주머니 사정이 어떻든 간에 돈이 없다라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인데요. 설령 돈이 없을 때라도 돈이 없다는 말을 계속하면 우리의 귀와 세포는 물론 뇌, 피부, 잠재의식 이 모든 것들이 말을 듣고 있다가 더욱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부정적인 말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개선하여 일상에서 가난이라는 말을 추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설사 아무리 지금 형편이 어렵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가벼운 농담이라도 가난이라는 말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예상치도 않은 수입이 생긴 상황이라면 제복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와, 운이 좋구나.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와서 기쁘다라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왔을 때는 그저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 돈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돈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부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주로 어떤 말일까요? 돈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평소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곤란한 상황에서도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든가 힘든 날이지만 내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입버릇처럼 자주 해야 합니다. 잘 될 거야 라든가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낙천적인 말을 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맡겨도 괜찮겠다고 신뢰하게 되어서 그의 성공을 덮습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항상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진리는 분명 존재하고 그 돈을 불러오는 운은 따로 있는데 이 운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사고방식과 말투를 알아야 합니다. 말투가 금전운을 불러 모으고 긍정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타고난 재운에서 나아가 남의 운까지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고난 재운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운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꼭 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재운이 있는 사람은 물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감사하는 자세로 돈을 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생각과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부자를 만드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부자들만의 사고방식, 습관들이 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돈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곳에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처럼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돈이 자주 찾아와 주기를 소망한다면 소중한 애인을 다루듯이 애정을 담아 정성껏 다루어야 합니다. 돈은 사랑으로 항상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이게 부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이 손에 들어오면 그래, 잘 왔다, 수고했다 하고 생각하고 구겨져 있으면 반드시 펴서 지갑에 정성스럽게 넣어야 합니다. 돈을 쓰게 되어 지갑에서 내보낼 때는 남을 위해 유익한 곳에 많이 사용되도록 하거라 하고 기꺼이 보내줘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미련이 남아 헤어짐을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 하고 기꺼이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남이 운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 책 100억 머니 시크릿을 꼭 읽어보시고 부자가 되는 운명으로 운명적 만남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